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스쿨은 대만의 텐 엔터테인먼트와 SBS가 합작을 해서 아이돌을 제작하는 서바이벌 방송인데요. 참가자 대부분이 중화권 소속이고 일본 국적 1명이 있고 한국인도 10명인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은 한국의 SBS 필 채널에 먼저 방송이 되고요. 스쿨의 대만 유튜브 공식 채널에 하루 정도 후에 방송 풀 버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 근데 이제 중국어 버전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처음에 같이 보기로 공개하고 나서 업로드가 되는데, 같이 보기 때 그래도 몇천 명이 보고 있고 풀 버전도 10만 이상 조회수는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보다도 이제 대만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다 대만 분들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시청률이 지금 0.1% 미만이라 집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방송 1화에서는 중화권 참가자들의 첫 무대가 나왔고, 방송 2화 후반에 숨겨져 있던 한국인 참가자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나올 차례입니다. 힘이 좋네. 일단 영웅을 선곡하면 춤을 좀 잘 춘다는 의미겠죠. 네 사람 다 모두 댄스 실력이 괜찮았어요. 춤은 이제까지 나왔던 전체 참가자 중에서 잘했던 팀이다. 그리고 노래는 박정우라는 참가자가 제일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평균 이하였고, 저 박정우라는 참가자는 뭐 누가 봐도 딱 느끼겠지만 요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 그 느낌이 뭐 없지는 않지만 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방송의 최종 데뷔 멤버 숫자가 7명인데요. 매 라운드마다 탑 7을 정하고 그 멤버들이 베네핏을 이제 받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누구였지 이름이? 이름 좀 특이한 친구 있었는데 그 춤 잘 추는 친구 주지 않을까 그나마? 배우솔. 아무도 선택을 안 했네요. 이건 뭐 연출 때문에 뭔가 그냥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사실 박정우란 친구 외에는 보컬이 너무 안 돼서 춤만 잘한다고 주기는 애매할 수도 있고, 근데 박정우를 또 주기에는 박정우도 춤과 노래가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지금 요 기존에 있는 멤버들하고 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뭐 그 배우솔이나 박정우는 들어갈 만하긴 했는데 딱 엄청 비교 우위는 아니었다. 결국에는 노래랑 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방송에 나온 참가자로 보면 한국 참가자는 사실 저는 거의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이 안에서 늘려면 현재까지는 뭐 배우솔 1명 정도겠고, 대만 참가자 중에서도 결국 이 멤버들의 지금 실력이면 노래랑 춤 실력이 뛰어난 멤버보다는 그냥 비주얼이 뛰어난 멤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주얼, 춤 실력, 노래 실력, 스토리, 표현력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점수가 합산돼서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비주얼이 좋은 멤버가 뭐 비주얼이 10점 만점에 뭐 6점이나 7점 정도라고 해요. 근데 노래랑 춤이 뛰어난 친구가 10점 만점에 노래랑 춤이 뭐 제일 뛰어난 친구가 5점, 6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비주얼 높은 애가 더 유리한 거죠. 춤이랑 노래를 못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비주얼 뛰어난 애가 유리해진다. 물론 대만에서 지금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만 분들이 이 자국민의 어떤 비주얼이나 캐릭터나 성격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케이팝 제작자 시점으로 봤을 땐 그렇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분들도 대만인이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활동할 때, 케이팝 팀에서 활동할 때도 외국인 멤버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 애들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외국인 프리미엄으로서 비교를 하면 이 전체 참가자 중에 지금 케이팝의 큰 소속사에서는 몰라도 중소 소속사에서는 활동할 만한 친구들이 몇 명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 중화권에서 활동하기엔 괜찮은 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일단은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젊은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10대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돌의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런 젊은 느낌이 있는 참가자가 한국인 참가자 중에는 정말 없거든요. 그러면 10대 감성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얼굴의 특징이 강하면 돼요.
그게 호감적인 느낌의 특징이라면 그게 강하면은 또 선택받을 수 있거든요. 개성 때문에. 근데 또 여기 한국인 참가자들은 얼굴에 큰 특징이 없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느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대만 참가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참가자들이 뭔가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캐릭터, 뭐 비주얼, 노래, 춤 다 포함해서 제가 리뷰했던 아이돌 방송 중에서 가장 어쨌든 현재 객관적인 참가자들의 실력은 낮은 편이거든요. 이 보이그룹 오디션 중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작자라면 현재 단계에서는 이 위엔신 그리고 그 메이샹, 지천, 치원을 일단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좋아서 이분들이 될 것 같고 사실 한국인 멤버는 경쟁력으로 보면 한 명도 선택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이게 한국 방송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한국 멤버가 한 명은 있어야 대만에서 중국에서 활동할 때도 한국에서 제작한 팀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뽑을 한국인 멤버가 없는데 현재로선 그럼 어쨌든 그냥 춤을 잘 추니까 배우솔이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 두 자리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 비주얼 멤버들 넣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저는 양선탁과 지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비주얼 멤버라고 해도 너무 실력이 미달이 되면 초반에 탈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두 사람이 진짜 제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하다. 저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그래도 합격점까지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음 후보군들은 사실 좀 이제 중간 단계 레벨 분들은 많은 거죠. 이렇게 라이라이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27살이랬나 어쨌든 나이가 꽤 많긴 하지만 뭐 리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이라이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찬요라는 멤버도 다른 사람하고 겹치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뭐 세이타 그리고 뭐 라이언 그리고 춤을 잘 추는 디옴 그리고 이 빅터라는 친구 그리고 뭐 제거라든가 효준, 린용이 이런 멤버들이 사실 현재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도 성장을 하면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무대를 봤을 때 위엔신이 참가자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아 보이긴 했어요. 춤을 괜찮게 추고 뭐 비주얼도 괜찮고 노래는 뭐 잘한다고 할 순 없지만 자기 파트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치원, 메이샹, 장루이 연승으로 결정 축하합니다. 메이장도 캐릭터가 개성이 강해서 좋은 것 같아. 진도즈다오. 축구 선수인 줄 알았어. 야, 젠도 귀엽게 생겼는데. 다들 노래가 문제네. 웬신이 1위를 했네요. 야, 관상으로. 이제 다음은 시그널송이에요. 다음 미션이.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하고 아주 똑같은 포맷으로 가는 거죠. 시그널송은 지금 밝은 느낌하고 강한 느낌으로 나눈 A, B 파트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방송 전에 이미 이 멤버들의 공개된 사진을 보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어울릴지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멤버들이 그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노래가 가성이긴 하지만 높네. 한신 성격 마음에 드네. 트레이너가 자신의 파트를 딴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한신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도 재도전을 요청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조처인데 한신은 춤을 진짜 아예 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린이 제일 잘했는데 왜 빠지고 둘이 대결을 해? 한신이 춤을 아예 못 추긴 했는데 배준호도 잘 추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위엔신의 파트를 재투표하네요. 어렵네 이거. 위엔신이 보컬도 그렇고 몸의 움직임이 약간 무겁네. 네, 소년 판타지 처음 볼 땐 나도 이랬지.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 이런 걸 봐도. 아이씨. 이게 근데 혼자 추면 의미가 없어. 지금 치원의 솔로 파트를 뭐 디움으로 바꾸냐 마느냐인데 이게 지금 혼자 춤을 췄을 땐 치원은 아이돌처럼 추고 디움은 댄스처럼 추거든요. 이거는 얼굴 표현의 차이예요. 디움은 그냥 춤에만 집중을 하는데 치원은 얼굴을 딱 들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얼굴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렇게 개별로 췄을 때는 전 치원이 낫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게 뒤에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여러 명이 저 같은 춤을 추거든요. 근데 저 춤이 팔을 밑에서 3번으로 찌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저 많은 인원이 딱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춤인데 훈련된 댄서분들이야 하겠지만
이것도 그냥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몸을 웨이브 주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저거를 누가 동물을 추거나 아니면은 앞에선 동물을 추고 뒤에서는 좀 서포터하는 댄스를 하면 모르는데 저거 똑같은 안무를 단체로 추니까 앞에 누가 있든 그냥 정신사납게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느낌밖에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서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뮤비 촬영할 때는 클로즈업해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뮤비 촬영할 때 클로즈업해서 찍을 땐 T1, T1. 아 근데 그때도 그냥 이 부분은 댄스 실력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1처럼. 차라리 그냥 T1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보단. 근데 지금 요렇게 봐서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그널송 전부를 안 보여주니까. 방송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K-팝 아이돌 오디션을 해도 정말 잘하는 연습생들은 잘 참가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하는 팀들이 잘 안 되니까. 정말 잘하는 연습생들은 그냥 4대 기획사에 먼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K-팝 오디션 방송을 해도 실력 문제가 계속 나오고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 오디션을 하면은 실력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 예전처럼 그냥 잘하는 멤버들 뽑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애초에 못하는 친구들을 엄청나게 트레이닝 시켜서 잘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컨셉으로 완전 노선을 좀 확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과후 설렘 때도 그래서 트레이닝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부분을 방송에 많이 비춰주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연출의 무드는 부족한 친구를 뽑아서 성장시킨다 보다는 어쨌든 그냥 잘하는 애들 뽑아서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시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노노걸스는 그 회사는 애초에 좋은 연습생들 찾기가 힘드니까 부족한 애들 우리가 뽑아서 얘네들을 잘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서 데뷔시키겠다가 오디션의 취지거든요. 애초에 그거를 표방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어쨌든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